어깨에 돌이 생겨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 석회화 건염. 한밤중에 응급실을 찾을 정도로 갑자기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데요. 때로는 만성적으로 통증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수십 년간 반복되기도 합니다. 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석회화 건염. 원인과 증상, 치료법까지 석회화 건염의 모든 것을 지금 빛날보감에서 공개합니다. 석회화 건염, 좀 처음 들어보는 병명인데요. 네,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네. 이 질환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예,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저희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오십견,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충돌증후군이나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이 오늘 언급할 이 석회화 건염이 가장 많은 질환이에요. 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요, 2009년에 약 6만 명 정도 신규 환자가 이렇게 등록이 6만 됐었는데요. 명. 지금은 2014년 자료인데 11만 명이에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50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근데 이 병명에는 원인이나 증상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추측해 보건데 석회화 건염은 뭔가 돌이나 염증과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아, 대단하신데요. 유머만 있는 게 아니고 추리력도. 네. 네, 맞습니다. 이 건염, 힘줄의 염증을 뜻하죠. 거기에 석회화 건염이에요. 그래서 석회, 힘줄에 어깨 힘줄에 석회 돌이 끼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네. 자, 오늘 석회화 건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빛날보감에서 오늘 많은 정보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의심되시는 분들은 좀 네. 자세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키워드, 한 줄 키워드 드리겠습니다. 네. 석회화 건염은 통증이 극심하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뭐 입원, 응급실 뭐 이 얘기까지 나오면 네네. 엄청나게 좀 심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어깨 질환으로 응급실에 갈 정도로 아주 아픈 통증, 급성 통증을 야기하는 것은 흔히 이제 보면은 다쳤을 때 외상에 의해서 어깨가 빻거나 네. 또는 이렇게 골절, 금이 가거나 이런 경우인데요. 사실 이런 외상력이 없더라도 석회화 건염에 의해서 그 정도로 아주 심한 통증을 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들 보면은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어제 저녁에 한숨도 못 잤어요. 또 너무 어깨에서 아파서. 불이 나요. 그 정도. 네. 그리고 또 조금만 움직여도 안에서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요. 이렇게 표현하고 오십니다. 아니, 그럼 이건 다쳐서 아픈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네. 진단을 하나요? 네, 일단 그 다치지 않은 외상이 없는 히스토리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아주 심한 통증을 유발할 때 일단 의심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엑스레이 단순 방사선 촬영 검사를 하면요. 여기 화면에 지금 보이죠? 예. 네. 왼쪽에 정상 어깨처럼 저렇게 어깨 관절이 동글동글 해야 되는데요. 석회화 건염 어깨는 노랗게 동그라미 쳐져 있어요. 네, 저렇게 뭐가 크게 보여요. 그 뼈와 같은 음영으로 우와. 석회가 네. 딱 보입니다. 저렇게 일단은 보이니까 원인은 어떻게 되는지 보이네요, 이제. 예. 예. 보이니까 이제 진단은 바로 되겠죠. 네. 자, 두 번째 한 줄 키워드 드리겠습니다. 네. 석회의 정체는 칼슘이다. 뭔가 쌓였을 칼슘? 테니까. 칼슘? 석회가 칼슘 성분이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칼슘은 뼈에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네. 대부분 우리 몸의 칼슘은 뼈하고 치아에 구성 성분이죠. 네. 가장 많이 있어요. 그런데 칼슘이 약 1% 정도는 혈액 내에 있으면서 우리 근육이나 신경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혈액 응고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조직에 침착되게 되면 석회질을 만들게 됩니다. 네. 자, 그렇게 석회가 칼슘 성분이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칼슘은 뼈에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네. 대부분 우리 몸의 칼슘은 뼈하고 치아에 구성 성분이죠. 네. 가장 많이 있어요. 그런데 칼슘이 약 1% 정도는 혈액 내에 있으면서 우리 근육이나 신경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혈액 응고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석회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조직에 침착되게 되면 석회질을 만들게 됩니다. 네. 자, 그렇게 쌓이게 되면 이제 석회질이 이제 쌓이게 되면 건염으로 이제 옮겨간다는 얘기인데요. 신장에 만약에 쌓이게 되면 이제 그게 신장
결석, 돌? 네, 뭐 이런 거라고 신장 보시면 결석 많이 들어보셨을 예. 것 같아요. 네.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장 결석 같은 경우는 꼭 그 구성 성분 자체가 칼슘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면 이 칼슘이 특별히 그 어깨 힘줄에 쌓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이제 힘줄 중에서도 극상근이라고 해가지고 어깨 힘줄 중에 가장 위쪽에 있는 힘줄에 가장 잘 쌓이는데요. 안타깝게 아직까지 원인은 모르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추측, 가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퇴행성 변화. 이게 세포들이 나이가 들면서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석회를 침착시킨다. 이런 설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세한 외상이나 반복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석회가 쌓인다라는 스트레스 가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한 줄 키워드 드리겠습니다. 네, 석회화 건염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뉜다. 급성기에서 만성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이게 완전히 달라요. 아니, 어떻게 급성기에 달라요? 있던 증상이 네. 시간이 가면서 만성기가 가는 건 아니에요. 네. 예, 조금 어렵죠? 이거 네.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까요? 우리 이제 급성 석회화 건염은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응급실에 올 정도로 갑자기 많이 아프게 되고 꼼짝도 못하게 네. 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석회가 우리 몸에 있다가 네. 이게 없애려는 우리 몸에 시도가 이제 생겨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염증 반응이 생기고 혈관이 증식하게 되죠. 그래서 관절경 사진을 보면은 저렇게 빨갛게 돼 있고 부어 있고 이렇게 돼요. 실제로 석회 모양은요, 치약이라든지 분필가루처럼 네. 단단하지는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반면에 만성 이영양성 석회화 건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 몸에서 석회를 없애려는 노력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혈관도 없기 때문에 빨간 것도 없지요. 그다음에 염증 반응도 없고. 그래서 주변이 들어가다 보면은 그냥 죽은 듯이 고요해요. 하지만 석회는 아주 단단해가지고요. 잘 제거가 되지 않고 또 증상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급성 통증이 아니고요. 통증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서서히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관절 운동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50견 증상하고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하다고. 네, 이렇게 한 가지 질병에서 전혀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르고 치료를 할 때가 많잖아요. 네.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도는 속설이 참 많습니다. 네. 인터넷에 떠도는 진실을 파헤치는 순간 빛날보간 진실오군 거짓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칼슘제를 많이 먹으면 석회화 건염에 걸린다. 진실일까요? 칼슘제를 많이 먹으면? 칼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 둘, 셋. 거짓. 많이 먹는 건 안 좋지만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혹시 몰라요? 나쁜 예. 거를 먹을지는 않아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네. 거짓. 거짓. 대단하신데요. 맞아요. 예, 지금까지 계속 거짓이었죠, 답이. 네. 예, 사실 이런 질문 많이들 하세요. 특히 네. 이 석회화 건염이 50대 여성분들에게 많은데요. 네. 50대 여성분들이 이제 골다공증이 이제 생기면서 네. 이 골다공증 약 또 칼슘 제제를 많이 드시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래서 나 골다공증 치료 칼슘 제제 먹기 시작했는데 이것 때문에 생긴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관련이 없습니다. 네. 심지어는 우리 몸에서 이 칼슘 성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사 질환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갑상선 또는 부갑상선 질환이나 네. 신장 질환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 어깨에 석회화 건염을 많이 일으킨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진실 혹은 거짓 가도록 하겠습니다. 몸 안의 석회는 저절로 없어지기도 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 둘, 셋. 거짓.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네, 있을 것 같아요. 만성 질환처럼 그냥 통증이 완화되는 것뿐. 뭔가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정답을 물을 알려주세요. 넣든 네, 정답은요.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네. 없어지지 반가운 않나? 소식이네요. 네. 오. 처음으로 진실이 나왔어요. 네. 네. 이건 진실이에요. 예. 왜냐하면 약 80%에서는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지나면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셔 볼까요? 80%나. 네. 네, 80%였어요. 지금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저렇게 크던 석회가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크기도 많이 줄어들고 어머. 옅어졌어요. 네, 그러네요. 저렇게 자연적으로 됩니다. 하지만 20%에서는
없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사진에서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100% 진실이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하지만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네. 진실. 네. 그럼 세 번째 진실 혹은 거짓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석회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아프니까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진실? 하나, 둘, 셋. 아니요. 안 없애도 자연적으로 없어지기도 한다고 했으니까 반드시는 아니고. 근데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아파.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오. 네, 거짓입니다. 네. 왜요? 저희 석회는요.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상이 실제- 없을 수도 있는 거군요. 네네. 실제 이제 급성기 치료도요. 석회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는 통증을 없애서 우리 몸에서 석회가 저절로 없어지기를 이제 기다리는 그런 치료를 합니다. 또 실제 임상 조사에서 보면은요. 석회가 있는 환자 중에서 40%만 증상을 일으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60%에서는 석회가 있더라도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오지 않죠. 네. 병원에 안 오면 아마 평생 석회가 있는지 모르고 사실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근데 다른 병원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석회 자체가 다른 질환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여러 환자분들은요. 석회가 있는데 없애야 된다. 그런데 수술은 정말 하기 싫다. 그래서 그 체외 충격파라고 네. 예, 돌 깨는 신장 결석했을 때. 맞습니다. 이거 해주세요라고 오시는 분들이 꽤나 예. 있어요. 네.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조금 급성기에는 하면 조금 더 아파요. 왜냐면요. 체외 충격파가 이론적으로 보면은 충격을 줘서 뭔가 깨트려서 네네. 석회를 없애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치료 원리가 석회를 없애는 건 아니고요. 그 주변에 있는 미세 혈류를 증가시켜가지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처럼 비슷하게 스스로 석회가 없어지도록 도와주는 그런 작용으로 체외 충격파가 작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성기에는 이미 염증이 많은 그런 시기라 이때 체외 충격파를 사용하게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석회 건염은 비수술적 치료가 원칙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성기에는 일단 통증 조절이죠. 그래서 강력한 통증 조절, 경구약이나 주사하고요. 얼음찜질 하시고 관절 내에 스테로이드 주사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네. 그리고 팔걸이 해가지고 안 움직이시고 이렇게 하면은 급성기는 일단 상당히 넘길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럼 수술을 꼭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그런 경우일까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많지는 않는데 조사에 따르면 약 6%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석회가 대단히 커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걸리고 마치는 경우, 또 보존적 치료, 아까 말씀드린 약물 치료나 이런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서 계속 아픈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반 질환이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회전근개 파열 같은 이런 동반 질환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수술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일반적으로 요즘은 대부분 관절경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어요. 관절경을 이용해서 일단 염증 조직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석회를 제거하겠죠. 그런 다음에 필요 시에 석회 제거한 다음에 이제 비어 있는 힘줄을 다시 봉합하는 그런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절경 내시경으로 하면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절개를 한다는 그런 수술에 비해서 회복 시간은 좀 짧겠네요. 네, 당연히 그렇죠. 예, 관절경 수술은 열어서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짧고요. 이것도 이제 석회의 크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석회 제거하는 양이 굉장히 작다면은 다음 날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가 되고요. 네. 만약에 이제 제거량이 많아서 힘줄을 봉합해야 되는 경우는 회전근개 파열에 봉합한 치료에 준해서 약 6주간 보조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있는데 네. 이 석회가 크잖아요. 네. 그러면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그게 마찰에 의해서 좀 부서지거나 아플 것 혹시 같은데. 만져지기도 할까요? 네. 그 정도로는 약하진 않아요. 일상적인 운동에 의해서 부서질 정도는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극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는 이게 사실은 단단한 시기에는 그렇게 통증이 많지 않아요. 아까 급성기의 급성 통증은 이게 염증 반응에 의해서 석회를 우리 몸에서
제거하는 노력이 있으면서 석회가 치약처럼 물렁물렁해지면서 통증이 일어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생기는 이유가 우리가 뭔가를 먹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닐까 맞아요. 싶어요. 안 그런가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칼슘 제제하고 네. 예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칼슘이 많이 든 생선류나 뭐 이런 거 고기 또는 그 신장 결석 때문에 맥주 뭐 이런 것들 네.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원인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크게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참 아이러니했어요. 네. 예, 저는 좀 걱정했거든요. 괜히 칼슘 많이 먹고 그러면 생기지 않을까 괜히 걱정을 했는데 괜한 걱정인 것 같습니다. 어깨에 네. 돌이 생긴다고 해서 저는 심각한 질병인 줄 알았는데 자연 치유도 된다고 하고 수술을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네.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건 피하고 또 어떤 건 해야 될 것인지 처방전이 좀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내려주세요. 네. 처방전. 예. 오늘 빛날 주치의 처방전입니다. 자, 지켜야 할 것은요. 평상시에 스트레칭 운동. 너무. 그리고 피해야 할 것은요. 성급한 물리적인 치료. 이렇게 처방을 내려봤습니다. 아. 선생님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저희 이제 석회화건염 원인이 없어서 예방법도 없긴 하지만요.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10에서 한 15분 정도의 가벼운 스트레칭 운동은 오히려 일정 정도 예방이 도움이 된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트레칭 운동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너무 아플 때 특히 급성기에 도수 조작, 도수 치료를 한다든지 보응침 맞는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체충격파 치료한다든지 어떤 분은 수술하고 오신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참아주십시다. 이런 급성 통증은 한 이틀, 2일 정도 지나면은 대부분 좋아지니까요. 급성기의 물리적인 조작은 피해 주세요. 네. 오늘도 아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